안녕하세요. 정원 알림장입니다. 날씨가 정말 따뜻해졌어요. 본격적인 가드닝 시즌을 앞두고 모두 꽃 쇼핑들 많이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꽃 쇼핑할 때 참고하시라고 노지월동 무조건 되는 야생화 10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단 노지월동 무조건 되는 기준부터 말씀드릴게요. 모든 식물은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추위의 정도가 있는데 이걸 바로 식물 내한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양평 같은 경우에는 식물 내한성 지도를 보면 6B 지역이네요. 그래서 내한성이 6보다 숫자가 낮은 식물들이 월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식물 모두 내한성 3에서 4까지의 친구들인데요. 내한성 3이면 영하 40도도 버티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월동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식물 중 마음에 드는 친구들이 있다면 올해 꼭 정원에 들이셔서 즐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은한 향기와 함께 순백의 꽃을 피우는 사계바람꽃은 봄 정원의 분위기를 고요하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아이입니다. 보통 4월 중순부터 피기 시작해 5월 초까지 꽃을 볼 수 있고 방그늘을 좋아하며 건조에도 강한 편입니다. 깔끔한 흰 꽃이 나무 아래 수수하게 자라서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는 식물입니다. 저는 서부회당화 밑에 심어두었고 서부회당화가 한참일 때 꽃 봉우리를 올리기 때문에 요즘 저는 이 앞을 떠날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앞모습도 멋지지만 저는 이 꽃의 뒤태를 참 좋아하는데요. 약간의 보랏빛을 내며 꽃봉우리가 고개를 숙이면서 꼬불꼬불 올라오다가 꽃을 필 때쯤 동그랗게 잎을 말면서 점점 펼칩니다. 번식도 쉬운 편이라 몇 포트만 심어놔도 금방 군락을 이룬다고 합니다. 잎에 은빛 반점이 있어 잎 자체로도 관상 가치가 높은 폴모나리아는 꽃을 보기 힘든 아주 이른 봄에 피어나 독특한 파란빛을 내며 정원을 화사하게 밝혀주는 식물입니다. 한국명으로는 폐장초인데요. 풀모나리아는 중세 유럽에서 폐를 치료하는 약효로 쓰여서 풀모나리아의 풀모가 라틴어로 폐라는 뜻입니다. 그러고 보니 잎의 무늬가 꼭 폐 같지 않나요? 보통 3월 말부터 꽃을 피우기 시작하는데 보라색, 분홍색, 파란색이 섞인 작은 꽃들이 정말 사랑스럽습니다. 그늘에서도 잘 자라고 습기를 좋아해서 나무 아래나 북향을 바라는 정원에도 두기 좋습니다. 주로 지피식물로 활용이 되고 지면을 잘 접는 특성 때문에 잡초 방지 효과도 있습니다. 또 겨울까지도 잎이 유지되기 때문에 독특한 무늬 덕분에 한겨울 쓸쓸한 정원에 볼거리를 제공해주기도 합니다. 잡초가 많이 나는 나무 밑이나 음지인 곳에 심어줘도 아름다운 파란색 꽃을 내며 씩씩하게 잘 크는 효자식물입니다. 여름철 대표적인 꽃인 에키네시아는 꽃 하나하나가 작고 단단하면서도 오래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중심부가 뾰족하게 솟아오른 원반 모양으로 독특한 질감을 가지고 있죠. 6월에서 8월까지 개화하고 꿀벌, 나비, 심지어 새들도 아주 좋아하는 꽃입니다. 뿌리가 깊게 뻗어서 가뭄에도 강하고 꽃이 지고 나서도 시방이 예뻐서 겨울 정원에서도 매력을 발산합니다. 종류도 정말 많은데요. 저희 집에는 팔리다, 화이트 스원, 샤이 앤 스피릿, 그리고 겹 에키네시아 종류인 바닐라 퍼프, 켄탈루프, 애플그린 등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운 지역도 월동이 잘 되고 내병성도 강하고 덥고 습한 대한민국의 여름도 꿋꿋하게 버텨내는 천하무적 야생화입니다. 키우기도 정말 쉬워서 초보자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식물입니다. 얇은 실 같은 잎 사이사이로 피어나는 달빛 같은 노란꽃 문빔 코레옵시스는 정원의 경계나 앞쪽에 두면 정말 예뻐요. 코레옵시스는 수큰 코스모스라고도 불리우는데요. 2월부터 9월까지 개화가 지속되고 잘 자란 개체는 거의 쉬지 않고 꽃을 10월까지도 피워냅니다. 통풍이 잘 되는 곳을 좋아하고 꽃이 지면 가볍게 잘라주면서 다시 개화하는 재개화 능력도 아주 좋습니다. 해가 잘 드는 자리에서 가장 아름답게 자라며 벌과 나비들을 끌어내리는 매력도 있어요.
제 정원에서도 화단 앞쪽에 자라고 있는데요. 소담스러우면서도 하늘거리는 매력이 넘치는 친구이죠. 하늘거리는 매력과 대비될 수 있도록 잎이 탐탐한 셋덤과 함께 심어주었는데요. 제가 다음으로 추천하는 식물이 바로 이 셋덤입니다. 셋덤은 큰 꽝의 비름이라고도 불리죠. 저희 집에는 셋덤 종류가 자즈꽝의 비름, 아틀란티스가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릴 친구는 바로 이 아텀조이입니다. 아톰조이 셋덤은 여름에는 푸른빛 잎으로, 가을에는 핑크와 붉은빛의 꽃으로 정원의 계절감을 보여주는 식물이에요. 특히 가을에는 꽃이 점점 색이 짙어지면서 깊은 와인색이 되다가 겨울에는 갈색으로 변해 씨앗 형태로 남는 모습이 아주 인상적입니다. 물을 거의 주지 않아도 잘 자라고 해가 잘 드는 자리에 심으면 잎이 단단하게 색도 진하게 올라옵니다. 벌과 나비들이 정말 사랑하는 식물이며 겨울에도 씨방이 남아서 겨울 정원의 실루엣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력입니다. 뱀무는 작고 귀여운 로즈빛과 오렌지빛 꽃이 특징인데 한 송이씩 피어나는 것이 아니라 다발로 피어나 정원을 더욱 풍성하게 보이게 합니다. 5월부터 6월까지 피고 서늘한 날씨를 좋아해서 초여름까지 활발하게 자랍니다. 줄기가 부드럽게 흔들리며 움직이는 모습이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야생화풍 정원에 잘 어울립니다. 초장도 너무 크지 않아 앞쪽 화단 식대에 적합하고 군락을 이루기 좋습니다. 저희 집 정원에는 두 가지 뱀무가 있는데 템포 시리즈 로즈와 템포 시리즈 오렌지입니다. 두 친구 모두 매력이 있지만 로즈는 조금 더 소녀스럽고 오렌지는 조금 더 고급스럽습니다. 키가 그리 크지 않아서 화단 앞쪽에 군락을 이룰 수 있도록 3개에서 4포트씩 심어주시면 금방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답할 식물입니다. 꽃대가 위로 쭉 뻗어나와 보라색 꽃이 층층이 피는 수큰 사루비아는 여름 정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향기도 좋고 꿀벌과 나비를 끌어들이는 힘도 뛰어납니다. 6월달까지 꽃을 마구 내다가 여름에 잠깐 꽃이 질 때 다시 잘라주시면 다시 꽃대를 올리기 때문에 장기간 감상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햇빛을 아주 좋아하고 배수가 좋은 곳에서 특히 잘 자라며 이 친구도 거의 관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자세히 보시면 서울 도심 곳곳에 조경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은은한 향도 있어서 정원에 향기까지 더해주는 식물입니다. 아스틸베는 나뭇잎 그늘 아래에서도 화사하게 피는 식물입니다. 솜사탕 같은 부드러운 꽃대가 6월에서 7월 사이에 피어나고 수분을 아주 좋아해서 습기가 있는 자리에 심으면 풍성하게 자랍니다. 꽃이 피기 전에 잎도 정교하고 멋져서 관상 가치가 높고 핑크, 화이트, 보라, 빨강 등 다양한 색으로도 조합이 가능해요. 여름철 그늘에서 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아주 화려한 꽃 중 하나입니다. 저희 집은 북향에도 심어두었는데 아무런 말썽 없이 잘만 자랍니다. 참 이런 친구들은 100번의 칭찬도 아까운 정원의 효자죠. 봄철에 튼튼하게 올라오는 호스타들을 보고 있으면 저는 마음이 마구 쿵쾅쿵쾅 거리는데요. 천천히 잎을 펼치면서 멋있는 모습들을 내주는 호스타는 그늘 식물의 대표적인 식물입니다. 그 중에 저는 특히 블루 마우스 이어라는 종류를 좋아하는데요. 귀여운 둥근 잎과 파란 빛이 도는 독특한 컬러로 인기가 아주 좋은 호스타 블루 마우스 이어는 방그늘에서 특히 아름답습니다. 작고 단정한 형태로 정원 가장자리에 두기 좋고 다른 식물들과의 조화도 뛰어납니다. 여름에는 보랏빛이 감도는 종 모양의 꽃이 피는데 잎과 꽃 모두 관상 가치가 있어요. 습기를 좋아하고 병해충에도 강한 편이라 관리가 수월한 식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식물은 한국 토종 식물인 이스라지입니다. 산앵두라고도 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지는 키가 크지 않은 관목이지만 4월에는 분홍빛 작은 꽃들이 가지마다 가득 피어서 정말 화려한 봄 분위기를 연출해 줍니다.
조팝이 화려하게 피고 난 직후에 피기 시작하는데요. 작고 소박한 분홍색 꽃을 피는데 보고 있으면 제가 다시 소녀가 된 듯이 마음이 몽글몽글해집니다. 낙엽 관목으로 잎과 꽃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가 있고, 꽃이 지고 나면 가을에 열매도 맺혀서 계절감을 2번이나 느낄 수 있어요. 열매도 어찌나 빨갛고 통통한지요. 관상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먹어도 봤는데 달지는 않습니다. 전통적인 정원에서부터 자연풍의 정원까지 두루 잘 어울리는 한국 토종식물입니다. 관리도 어렵지 않고 토양 적응력도 좋은 편이니 꼭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노지활동 무조건 되는 야생화 10가지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사실 제가 모두 정말 좋아하는 식물들이라 기회가 되신다면 모두 구매하셔서 키워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을 정도로 추천드리는 식물들이에요. 특히 모두 키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작은 정원에도 어울리고 또 물 관리만 잘 해주신다면 모두 화분에서도 키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요즘 정말로 날씨가 좋은데 모두 즐거운 꽃 쇼핑하시고 행복한 가드닝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안녕!